안녕하십니까.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입니다. 지난 8월 4일 날 택시 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한교통학회 학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구철 명지대 교통학 공학과 교수 나와서 주제 발표도 있었고요. 10여 명의 전문가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교통학회에서 생중계를 했으니까요. 이날 저는 그 현장에 방청으로 참석해서 이 토론자들의 발표를 좀 몇 가지 메모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분들은 뭐 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영상을 짧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제 토론자는 안기정 박사였고요. 택시 대란은 뭐 택시 대란이 아니고 택시 1년 대란이다. 2010년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택시 요금이 7% 인상될 동안 2010년부터 2022년 오늘까지 12년 동안 택시 요금이 7%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310%가 올라갔다. 이러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50대 가장이 200만 원대 초반에 수입을 올려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주제로 안기정 서울교통연구원의 박사는 얘기했고요. 이양덕은 이제 그 법인택시에서 나오신 분인데요. 정부 정책 실패다. 그리고 개인택시 부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차은선 서울개인택시사장은 요금 인상만이 답이다. 다른 물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고, 이 버스 전철은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왜 택시를 자꾸 물가하고 같이 물고 들어가느냐.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택시 요금을 못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버스 전철하고 같이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스쿨존의 속도가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야간에 계속 긴장하고 운행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돼 있으니까 야간에는 스쿨존에 대한 속도 탄력제도 운영하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제 그 발표자가 박구철 명지대 교수님께서 이 탄력요금을 대안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택시에 탄력요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봉균 노조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건 요금 인상은 이제 다 10명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력요금제도 찬성하는데 이분이 특이한 얘기를 하셨어요. 노조에서 나온 분이 이제까지 노조는 공식적으로 법인택시 리스제를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무너지니까요. 이 리스제라는 것은 도급제잖아요. 도급제하는 분이 조합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런데 이 노조의 전제, 리스제 찬성에 대한 전제가 노조 살려주면 오케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살 수 있는, 그렇다면 도급도, 다른 말로 리스제도 노조 비용을 걷어라. 그러니까 유니언샵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멤버십은 폐지해야 되고 목적지는 미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의외로 이런 표현들을 좀 했고요. 그 모빌리티 그 조동욱 상무 그 팀원이에서 나오신 분은 비가맹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 왜 가맹만 이런 그 탄력요금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그리고 3,000원의 추가 혜택은 온다에서도 해봤는데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거 이상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비가맹의 혜택도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실장은 모빌리티 대표로 나온 김수 카카오 실장입니다. 택시의 낮은 요금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벤티 이외에 벤티 이전에 이제 그 가맹을 먼저 운영했잖아요. 지금 카카오 가맹 택시들이 약 만여 대 보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탄력요금을 신고했답니다. 그랬는데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무응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벤티 탄력요금은 허용을 했는데 일반 중형 택시의 탄력요금제는 2021년 6월에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무응답이고 허가제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시간을 22시에서 02시 정도의 탄력요금을 생각하는데 데이터에 의하면 18시에도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18시에도 탄력요금을 해야 된다. 18시 퇴근 개인 택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18시 퇴근 개인 택시들이 메리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기들의 이제 이권 중에는 택시 면허 전환이 개인 택시 사업자가 중형 택시 사업자가 대형 면허, 벤티 면허로 이동할 때는 549 문연을 조건으로 하는데 법인 택시는 제한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인 택시는 무사고 제한이 없어서 법인 택시에서 운영하는 IM 택시 등 대형 택시를 자유롭게 하던 기사가 개인 택시를 매입하면 5년 무사고에 걸려서 대형 택시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모순이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윤은주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나온 분은 도시개혁센터 실장이던데요. 모빌리티 사업자의 기회로 작용되는 것은 견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택시 대란이 탄력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가맹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모빌리티 사업자만이 수수료 받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3.5%, 가맹들이 3.5% 받고 있잖아요. 카카오 가맹이 벤티는 5% 받고 있고. 그러면 모든 택시 요금의 5%가 모빌리티 사업자의 기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민단체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갑생 중앙일보 대기자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45년 정도 택시 운행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20년 동안 교통담당 기자를 해서 잘 아는데 요금 문제 있는 거 맞고 가맹만 탄력 안 되고 비가맹도 함께 해야 된다. 모두 다 이 문제점 잘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갑생 대기자께서는 60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심야요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은 이제 서인석 서울시 나오시고 양찬윤은 국토부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분들 얘기는 그냥 방어적인 얘기였습니다. 4월 18일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야간에 이제 택시 승차난이 시작돼서 야간에 24,000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가 5조로 혜택도 줬고 또 야간 운행하는 택시도 많이 모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로서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는 이제 면피용 발언을 했고 양찬영 국토부에서 나오시는 공무원은 현재 1년 넘게 자기가 택시 쪽에 근무하고 있다.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택시 쪽의 업무를 1년 넘게 해주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예전에도 1년 6개월 정도 택시 쪽에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도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다. 1년 넘은 경력이 자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래서 전문가가 없는 겁니다. 택시 쪽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앞에 토론, 택시 요금이 낮다. 탄력요금제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날 분위기, 패널들의 분위기를 정리했고요. 박구철 교수님의 주제 발표자, 이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고요. 이제 주제 발표는 여러 내용 중에 핵심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쪽, 여기가 12쪽인데요. 전체적으로 택시 요금이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거 같고 평균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에 비해서 한국이 스페인에 비해서 50% 요금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45% 운행되고 있다. 임금에 비해서는 43% 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편하게 하는 말로 쓰레기요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토론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입장에서의 토론을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택시 입장에서 토론은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 개인택시. 쓰레기 택시 요금 어떻게 풀 것인가. 오늘 2022년 8월 8일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금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100% 동의하고 있고 다만 가맹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탄력요금제는 가맹만이 혜택을 받습니다. 비가맹은 탄력요금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패널로 참석한 우리 조합 이사장이나 또 다른 중앙일보 대기자나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듯이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부에서도 얘기했듯이 비가맹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요금부터 조정을 해라. 왜 모빌리티 사업자들한테만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콜이 없는 시민 택시, 그러니까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분 중에 8,000여 명은 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에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콜을 부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온 목소리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냐. 쓰레기 택시 요금을 우선 해결하는 게 최선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탄력요금제를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의견입니다. 자, 우선 택시요금은
스페인의 50%, 이탈리아의 43%. 명확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증거로 다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임금 대비 택시요금, 그냥 단순 택시요금은 스페인의 50%, 이탈리아의 43%인데 국민들이 받는 평균 임금 대비 택시요금은 스페인의 45%, 이탈리아의 41%입니다. 그러니 쓰레기 요금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비슷한 경제 수준이고요. 운임요금 이런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원인을 보면 운임요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계속 태클을 걸어서 어려웠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가 우리의 적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준이 되는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물가심의위원회가 오늘 상황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택시 운임요금 조정을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내 조정 없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택시 운임요금 조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합에 대외 업무를 보는 전무이사가 있습니다. 전무이사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시 담당자를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탄력요금 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죠. 탄력요금 조정해줄 의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맹택시가 조건인 겁니다. 이거는 현행 법률로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법률이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합은 법률을 개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가맹택시 이외에도 탄력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제2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요금 조정 요청입니다. 제2안은 비가맹택시에도 탄력요금 적용. 그런데 제1안은 막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연내 조정 없음 이러고 있습니다. 제2안은 지금 의사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금 제2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비가망 택시들이 어떻게 이 탄력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맹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가맹으로 가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맹에 만여 명밖에 안 갔겠습니까? 수수료율 3.5%.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모빌리티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삥을 뜯기냐 이겁니다. 지금 벤티 엄청나게 수수료 띄고 있죠. 10%였었습니다. 10% 매출에. 지금 벤티 연 매출이 7천만 원이 넘는데 한 사람당 700만 원씩 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타다 베이직 봉고 가지고 스타리아 가지고 탄력 영업을 하면서 카카오가 견제하느라고 5%로 내렸습니다. 3년 한정입니다. 목표 수수료는 20%라는 거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우리 모두가 수수료 없는 가맹을 가자. 그래서 서울개인택시에 긴급 의사결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맹을 만들어서 현행 벤티 타다 베이직과 비슷한 수준의 탄력요금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조합이 목적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가맹 목적법인을. 운영하면 되잖아요. 다행히 티머니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요. 티머니 온다는 어떤 돈으로 이런 콜센터를 운영합니까? 티머니 카드 수수료는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가요. 티머니는 어떤 수수료예요? 벤 수수료예요. 벤. 우리가 띄는 0.8% 수수료의 대부분은 카드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티머니 온다는 거기서 벤 수수료 나오는 거 가지고 콜을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목적지 미표시를 해서 시민을 편하게 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티머니가 서울시 티머니 지분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33.6% 가지고 있는 지분의 다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다. 그렇다면 티머니 온다 가맹은 최소 운영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3.5%. 우리 조합이 우리 조합 현 집행부가 카카오에 제안한 게 있습니다. 카카오 가맹비를 1%만 받아라. 우리 조합은 다 몰아주겠다. 카카오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팀원이 온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가맹으로 가면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 조정 안 해준다고 해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국토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입 1 허가해 줍니다. 택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대타협을 할 때 국토부에서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타입 1의 허가를 최소한으로 하겠다. 타입 1을 허가할 때는 법인 택시하고 똑같은 요구를 하겠다. 차고지 운영, 정비사, 기타 운전자에 대한 그 복지 모든 걸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허가를 최소한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타입 1이 420여 대가 허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완화해서 더 많은 타입 1을 풀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리스제까지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우선 우회에서 요금을 먼저 갖고 가맹으로 탁 해준다잖아요. 국토부에서요.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에 명확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토론회도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팀원이 온다 가맹 운영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맹 운영을 안 하면 우리 조합이 목적법인 만들어서 가맹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회해서 서울시장은 올해 안에 요금 조정이 없다는가 내년에 요금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 팀원이 온다는 지금 모든 비용이 사업부 팀원이 온다 사업부 비용이잖아요. 이 벤 수수료 조금 받는 거로 어떤 분이 뭐 몇백억 번다 그러는데요. 뭐 팀원이 온다를 뭐 그 M미터기를 설치할 때 뭐 3만 원을 받고 수수료를 한 달에 2,500원, 그 부가세까지 2,750원 받는다는가 뭐 딴 주머니 찾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역겨운 소리고요. 정말 역겹습니다. 팀원이 온다에 그 춘천은 그냥 달아줬다고 했는데 수수료 택도 없어요. 서울이 0.8%고요. 딴 데는 다 1% 넘어요. 1% 이하는 서울밖에 없어요. 팀원이 수수료. 이 벤과 그 카드사의 수수료와 벤의 그 중간 수수료들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면 이런 딴 주머니 찬다 소리 안 하는, 그러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심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급한 길에 택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선동질이죠. 그야말로 선동질. 참 한숨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엠미덕이 설치하는데 비용 들어가는데 딴 데는 무료로 해줘. 다 무료는 또 아니잖아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심하는 거는 합당합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딴 주머니 찾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조합을 구렁텅이로 만드는 일이다. 좀 근거 있게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맹을 직접 운영을 하든지 이 협력을 통해서 가맹을 운영했을 때 우리 조합에 큰 난제 있지 않습니까? 83년부터 운영하는 이지그르금 제도 한계점에 있습니다.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위기 속에 함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온다 가맹 또는 목적법인 설립,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한국택시정책연구소의 이선주였습니다.